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제가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연휴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네요. 음, 오늘 날씨가 되게 서늘 하더라고요. 제가 트렌치 코트 입을 수 있는 날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이제 위에 살짝 가디건을 그냥 이렇게 입지 않고 걸치기만 해도 되게 괜찮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 그 명예훼손과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징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혐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뭐 누구, 그 다음에 어떤 혐의로 이렇게 공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징계 사유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공고했다면 명예훼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지. 이게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혹은 업무상 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는 거라면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지.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 판단이 달랐거든요.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고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분이 그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분쟁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서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그래? 그럼 이거 징계 사유가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셨는지, 일단 그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걸 결정하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제 대상자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때는 징계 사유도 통보하게 되고요. 간략하게라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지 그걸 게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시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아직 징계 사유가 뭐 명확하게 판명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 A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등기로, 원래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등기로 이제 징계 그 통지서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징계위원회 통지서를. 근데 그 개최 통지서를 그냥 개봉해버린 거예요, 임의로.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한테 이거 그냥 벽면에 게시해, 그러니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라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명령 불복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분이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직 징계위원회 거치지도 않았고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징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게시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근데 1심은 딱 봤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명예훼손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그 A씨죠. 그 A 회사의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회사 업무상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다시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게시를 한 거다라고 이제 항변하셨어요. 그게 공익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명예훼손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두 분이 이제 법적 다툼을 하신 거죠. 근데 1심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직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한 거야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그 인사 담당자분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억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사람을 모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사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회사를 위해서인 건데 너무하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셨어요. 그랬더니 2심에서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사 담당자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은요, 어떤 예를 들어 국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큰 범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뭐 어떤 우리 학교, 이런 작은 단위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그것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객관적인 것과, 그다음에 내 주관적인 의사도 나도 저 사람 모욕하려고 뭐 명예훼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인정된다면, 비록 약간의 어떤 주관적인, 조금 저 사람이 믿고 이제 그런 게 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없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2심은 이건 분명히 회사 안의 일이고, 저 징계 당사자는 문제가 있고, 실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 사유 자체가 어쨌든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즉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검사가 상고를 제기를 했어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뭐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명예훼손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회사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얼핏 볼 때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의 운영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운영 규정을 봤더니 징계 혐의자인 거죠. 아직 징계위원회 개최도 안 됐으니까 징계 이제 대상자 징계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분을 보니까, 보통 이제 운영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있잖아요. 이거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경유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본사에서는 등기로 수신인을 누구로 했냐면 징계위원회 대상자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그걸 임의로 개봉을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관리소장에게 자기 임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에 게시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상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운영 규정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다 개최되고 나서 징계 의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의결을 할 때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두 가지인데, 징계 사유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보고, 만약에 징계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징계위원회를 전부 거쳐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는 회사의 공익적인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운영 규정에서도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결도 되기 전에 게시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100%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문제가 있고 이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1, 2, 3심이 지금 결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각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정의 절차를 이제 잘 지켰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령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징계 의결이 다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전 직원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더더군다나 게시판에 게시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단순하게 회사 내부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내부 사람들만 보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명예훼손이야 라고 판단을 했던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라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아무리 저 사람의 그런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여질지라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통지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 같은 경우는 당사자한테만 보내시고, 게시하는 거는 조금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징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늘 뭐 회사마다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이렇게 감사 시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가을, 겨울 시즌이 되면은 참 감사증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특히 절차라든지 징계 사유가 정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분명하게 확인해서 절차들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